너무 많이 꾸미려 하지 말고 채우려 하지 말자. 작아도 작지 않은 집, 작지만 그 안에 큰 마음이 담긴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작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군사를 줄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물리적인 크기보다 훨씬 큰 집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물리적 크기는 작지만 그 작은 집에 담을 수 있는 나의 꿈, 나의 시간, 나의 취향, 나의 미래 등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것이긴 한데 그 가지수가 무척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똑같은 방식의 결혼식을 고집할까? 사람들은 왜 똑같은 집에서 살까? 이런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평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할까? 가령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의 결혼식을 하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걸까? 가령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걸까? 간혹 가장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싶은 사람에게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두 가지의 상반된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걸 몰라서 묻느냐며 반문하거나 혹은 물론 나도 그게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평균적인 삶이 신분의, 사상의, 주거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민주시민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대체 왜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그런 생각과 생활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담는 집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이루는 많은 것들은 자신들의 의지나 취향이라기보다는 동시대 여러 사람이 사는 방식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집의 크기, 거실의 구성, 침대 배치, 텔레비전의 크기와 위치, 부엌 싱크대의 크기와 재질과 색상 등등. 우리는 모두 누군가 내려주는 지침을 기다리다가 지침이 내려지면 열심히 수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때로는 유행하는 드라마나 예능의 주인공이 사는 집일 수도 있고 잘 팔리는 잡지의 스크랩이나 포털 메인에 매일 오르는 화려한 사진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취향과 자유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집이란 말은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추상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생을 마칩니다. 또한 집은 자신이 살았던 실제 공간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집은 안식처이자 최종의 목적지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집은 대부분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자꾸 우리는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공간에 있는 보편적인 집의 의미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은 단지 머물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불을 키워나가는 화수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집들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가 커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없고 땅값이에요. 집은 필요가 아니고 욕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몸집을 불리고 과체중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문장은 우리의 식생활에서부터 주거 생활까지 모두 적용되는 현대의 하나의 정신이며 징후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집이란 의식주라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요소는 언제부턴가 사치의 대상이 되고 신분의 상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욕망이 투사되기도 하고 그 욕망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의욕을 얻고 행복해지다가도 한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이며 쇠사슬이기도 하죠.
그 쇠사슬을 치렁치렁 몸에 올가매며 그 개수를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집은 영원하지 않다. 집을 그렇게 상품화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불순한 세력들의 작품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이라면 현실의 우리나라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물질에 대한 불안 혹은 집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고 그 집을 불려서 이사하고 또 불려서 이사하는 동안 우리는 무척 중요해지고 유복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와서 잠시 사회가 위탁한 물질적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반추하게 한 분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아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가진 스님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 어찌 보면 무척 이상적이고 어찌 보면 무척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스님이 추구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최소의 삶으로 해석됩니다. 스님은 그걸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1975년 순천 조계산 불이람에서 산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2년 세속의 나이가 환갑이 되던 해에 산속 토굴, 심지어 전기와 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고 1997년 강원도 평창에 폐가를 개조한 수류산방을 거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을 흠모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던 성북동 대원각을 기증하여 길성사가 되었는데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주석은 하였지만 머물지는 않고 법회를 마치면 이내 강원도의 토굴로 향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였으며 많은 사람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셨던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에 눈을 돌릴 수 없었는지 인근에 객실을 하나 마련하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1월암의 객실, 정, 방은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든 호수 근처에 지은 오두막보다 한 평 정도 큰 18제곱미터 규모의 집이었는데 물론 법정 스님은 그 집 또한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능 자체가 손님을 위한 집이었기도 했지만 현대적인 재료와 편리한 시설이 법정 스님에게는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욕망과 그것이 일으키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으로서의 집, 상품으로서의 집이 아닌 본연의 집은 무엇일까요? 집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쉬는 곳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담기고 가족도 담기고 추억도 담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집도 또 하나의 식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은 마치 어떤 생명체처럼 사람과 함께 자라고 이야기를 담고 시간을 담습니다. 예전에는 한 칸 방, 두 칸 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가 식구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렸다가 또 옆에 별채도 짓다가 아이들이 나가면 다시 그걸 줄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가족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집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도 마치 생물처럼 자라고 늙고 연륜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80년 된 집을 고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의뢰하신 분이 70세가 넘은 분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뭘 봤고 결혼을 해서 어느 방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집을 어떻게 고쳐나갔고 하는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1년 동안 내내 집에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주인에게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실마리들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사를 많이 하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삶이 집과 함께 자라는 경험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직장을 옮겼다든지 애들이 커서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해서 집값이 오르면 팔고 다시 사고, 그렇게 집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먹지 못하고 몇십 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의 집은 삶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를 갖춘 적정한 집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형식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짓는 최소의 집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최소의 집은 내 몸과 내 삶에 맞는 최적의 집이며 단순히 규모가 작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 즉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이며 자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통해 나 자신이 완성됩니다. 작은 집이지만 편리하고 살림살이에 적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가구의 치수가 중요합니다. 간혹 방이 큰데 이상하게 장롱이 안 들어간다든가 책상이나 의자 등 가구를 놓았더니 다니기에 불편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의 크기를 정하는 일종의 규칙을 놓치고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 규격이 결국 사용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하면 생활에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재의 규격을 고려해 자투리 없이 가구를 만들면 원가가 절감되듯 공간도 사용자의 몸을 잘 고려하면 더 맞춤옷 같은 맞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버리기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환상이 체육이었다면 이제는 기름기와 먼지를 덜어낸 질리지 않고 담백한 집, 그러나 다른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집을 꿈꿀 때입니다. 집에 대한 로망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개인마다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현관문만 열어도 집의 전모가 다 들여다보이고 모든 공간들이 다 개방되어 있죠.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가족들이 서로 다 방문을 닫고 심지어 아이들은 문을 잠그곤 합니다. 또 집에 서재를 멋있게 꾸며놓더라도 부모와 아이들도 같이 쓰면서 서로 배려하다 보면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 대한 로망을 듣다 보면 진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변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가급적 걸러내는 게 좋은데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가 여러 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비용과 문제를 줄이는 길이죠. 결국은 집이라는 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화목을 저해하는 요소는 다 빼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을 만드는 게 집의 로망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임영남 노은지 저자의 내가 살고 싶은 작은 집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집의 사이즈는 어떤가요? 정말 이 책에서처럼 싱글일 때, 결혼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또 아이가 자랐을 때, 그리고 그 자란 아이가 독립을 했을 때 필요한 사이즈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큰 집을 샀다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를 여러 명 가지고 혹은 부모님도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다가 이혼을 하고 이제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큰 집에 혼자 사시는 분을 안 적이 있는데 물건을 못 버리셨어요. 아무래도 마음에서 이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게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아직도 모기지를 내고 계셨으니까. 근데 물건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자녀가 굉장히 아기 때 신었던 양말까지 못 버리시는 상태였는데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 크기는 그대로인데 참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길게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 이게 정말 내 안식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이 지구상에
내 몸 하나 뉘을 곳이 있다는 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집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 편하고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사이즈에, 어떤 분위기에, 또 어떤 지역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대마다 집의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이 너무 높거나 하면 젊었을 땐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아마 너무 많이 꾸미려 하지 말고 채우려 하지 말자는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작은 집은 어떤 이미지인지 이 책을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